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운전석 시점에서 또 이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는 차선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도로를 주행을 하면서 차선 변경을 할 때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가 뭐 나름 노하우라면 노하우일까요? 그 차선 변경을 할 때 좀 신속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도 1차로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차선 변경을 하고 말고 할 부분이 일단 없고, 좀 대로로 나가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차로 변경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당연히 방향지시 등이죠. 우리가 깜빡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방향지시 등을 꼭 점등을 하셔야 되고, 자, 이거는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도 다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이 방향지시 등을 안 놓고 차로 변경을 하는 차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도대체 왜 저러나, 손가락이 있고 방향지시 등이 있는데 그거 한번 넣는 게 그렇게 귀찮고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른 차들한테 미리 알려줘서 뭐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자동차에도 다 의무적으로 방향지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내가 차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좌회전 우회전을 하거나 할 때 항상 동작을 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먼저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간혹 이제 방향지시등을 넣게 되면 오히려 더 안 끼워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운전자도 많이 있죠. 저도 뭐 실제로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많이 경험하는 부분이고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향지시등은 꼭 점등을 하셔야 됩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자, 방향지시등을 이제 점등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이드 미러를 봐야 되겠죠. 사이드 미러를 보고 내가 들어갈 차로에 뒷차와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식은 있더라고요. 뭐라더라? 5분의 1 정도 지점에서 차가 보인다 그러던가, 뭐 하여튼 그런 류의 공식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이드 미러 세팅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차량 뒤쪽 팬더가 약간 보이게끔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변경을 할 때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되면 이 차량 뒷 팬더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뒷차와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대략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뒷차와의 간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이제 특히 이제 주차를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양쪽 이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이렇게 주차 라인에 내 차가 맞게 들어가고 있는지, 혹은 뭐 벽이나 아니면은 옆에 세워져 있는 차들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후방 카메라가 달려 있을 경우에는 후방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사이드 미러로 뒷차와의 간격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미러가 뭐 무슨 불수한 와이드 미러 뭐 이런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이는 편이고, 자, 그래서 지금 제 사이드 미러로, 이 카메라로는 모니터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사이드 미러로 보면 옆 차선에 지금 모닝이 한 대 서 있고요. 저보다 약간 앞쪽에 있는데 모닝이 있고, 그 뒤에 택시가 있어요. 근데 그 택시가 지금 제 뒷 범퍼 쪽보다 조금 앞쪽, 지금 이제 앞쪽으로 약간 왔는데, 지금 정도면 이제 범퍼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범퍼 정도 보이는 위치가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는 이제 한 가운데 기준으로 봤을 때 저쪽 끝이라는 거죠. 끝에 걸릴 정도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면은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주행 중에 택시 앞쪽으로 끼어든다 그러면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좁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일단 차로 변경을 하기 전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지시도 넣고, 두 번째는 사이드 미러로 앞차와의 간격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2번, 그러니까 2번에서 사이드 미러로 봤던 그 간격을 실제로 눈으로도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숄더 체크라 그래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살짝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선만 약간 옆쪽으로 좀 돌려보면 혹시라도 모를 사각지대에 뭔가 물체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변경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멈춰있는 차의 앞쪽으로 간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지만, 실제 도로에서 이제 주행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차가 멈춰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옆차가 주행하는 속도와 내 속도에 싱크를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차로 변경을 한다라는 얘기는 옆차보다는 약간 빨리 가야 되겠죠. 간혹 이제 좀 초보 운전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로 변경을 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들어온단 말이죠. 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뒷차랑 내가 지금 거리가 약간 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내가 그 변경할 차로 쪽에 앞쪽에 차가 있거나, 아니면 내 차로에 뭔가 차가 있어가지고 약간 애매한 상황이다, 이런 게 아니면 굳이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들어오면 변경할 차로에 주행 중이던 차량이 또 역시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정체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차랑 보조를 좀 맞춰가지고, 아까 뭐 말씀드렸었던 사이드 미러를 보고 이제 뒷차랑 옆차랑 간격을 점검을 해보는 거, 뭐 이런 것처럼 거리를 항상 체크를 하면서 옆차와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옆차보다 좀 가속력을 좀 더 주면서 끼어드는 것이 좋다.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로 상황에 따라서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경우가 생기겠지만,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브레이크가 적정한 정도 수준의 감속이 돼야지 너무 브레이크 컨트롤이 좀 과하게 돼가지고 그 내가 끼어든 차로에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차가 거의 약간 속도를 많이 줄여야 되게끔 그런 식으로 끼어드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주의를 해서 차로 변경을 하셔야 되고, 지금도 제가 뭔가 금요일이라서 교통 상황이 교통 정체가 약간 있는 편인데, 자, 이런 부분에서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매끄럽지 않은 그런 주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뭔가 교통정체가 좀 심한 이런 상황에서는 설명하면서 운전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계속 앞뒤 좌우 차들을 신경을 쓰면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쉽지가 않아요. 막상 차로 변경을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어떤 머릿속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딱 그냥 뼈대만 정해놓고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또 실제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 도로에서 만나는 상황들이 딱 내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가 않잖아요. 좀 한산한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설명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체 상황에서 저는 약간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 클러치의 어떤 포인트 잡는 어떤 그런 장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걸 비슷하게 치는데, 지금 이제 살짝 오르막이거든요. 이제 이런 살짝 오르막인 상황에서 정차를 했다가 이제 출발을 하려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되면 차가 뒤로 이제 살짝씩 밀려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클러치를 이제 반클러치 딱 지점에서 약간 더 밟아주면 차가 밀리고, 거기서 이제 살짝 떼주면 또 차가 앞으로 가고, 이제 그런 과정으로 클러치만으로 약간 브레이크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야 되나? 그런 장난을 조금 해보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좀 클러치 감각을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되고. 살짝 이제 경사 지점에서는 클러치를 조금씩 떼주면서 뭐 그런 차가 밀리든 말든, 아니면 또 살짝 밀렸다가 안 밀렸다가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면서 이제 그런 클러치 가지고 약간 의도적인 말타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서 운전의 재미를 찾는 그런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성 안내를 시작합니다. 실제 교통 규제에 따라 주행하십시오. 국회대로 오목로를 경유하는 경로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체 상황일 때는 약간씩 이제 클러치를 좌회전입니다. 살짝 밟아주면서 또 악셀 페달도 약간씩 쳐주면서 뭐 이런 식의 어떤 미묘한 뭐랄까 클러치랑 악셀 컨트롤이 돼야 이제 수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그나마 자동 변속기 차량들이 이렇게 왜 자동 변속기 차량들은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속도가 한 10km 내외 정도가 될 텐데 그런 주행이 가능해져요. 이제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반클러치만 놔도 이제 차가 그 정도로 이렇게 주행하는 건 어렵지 않을 텐데 휘발유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저처럼 이렇게 소형차나 뭐 경차 이런 거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배기량에다가 토크가 저 RPM에서 너무 낮기 때문에 반클러치만 가지고서는 차가 너무 뭐랄까 약간 기어가는 수준이 돼버리거든요. 한 5km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또 1단 기어비가 좀 약간 길게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 어떤 그 토크의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자, 지금 영등포구청으로 와이프를 픽업을 하려고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 약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30분. 근데 사실 이 내비게이션에 찍히는 시간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건 알고 계시죠. 이게 도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도착 예정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도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약 5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입니다. 네, 자, 지금처럼 이제 차선 변경을 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단계를 거친 거죠.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 보고 그 다음에 약간 고개를 돌려서 변경할 차로 쪽에 주행 상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로 변경을 했는데 자, 그렇게 이제 세 단계를 거쳐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우리가 운전이 좀 약간 초보 단계일 경우에는 고개를 돌려서 본다는 의미가 시선을 이제 이쪽으로 두게 되면 그러니까 전방이나 우측 쪽의 시선이 분산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물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도로 상황이라는 건 워낙에 복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쪽으로 차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변경을 하기 전에 저쪽 차선에서 이렇게 차가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내가 차로 변경을 그 타이밍에 못해서 그 다음 타이밍에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쪽에 지금 시선이 뺏겨 있는 상태에서 이게 내 차가 이제 차로 변경을 하겠거니 하고 이제 들어오는 상황에서 차로 변경을 안 해버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간 사고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주의하십시오. 사거리 기포구항 방면 우측 방향입니다. 잠시 후 신호 위반과 그래서 시선은 이제 그쪽 내가 변경하려고 하는 차로 쪽으로 시선을 잠깐 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순간적으로 잠깐만 줘야 되고 시선을 주면서도 항상 시야는 약간 넓게 가져야 돼요. 이게 그 말로는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한 곳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게 되면 딱 그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게 되면 시야가 아무래도 좀 좁아지게 되죠. 근데 거기에 명확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약간 살짝 뭐랄까 좀 이 초점을 약간 흐리게 잡게 되면 주위가 조금 넓게 이렇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시선을 살짝 돌려서 보지만 그러니까 이쪽에 뭔가 물체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뭐 내 어떤 느낌
느낌 정도로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아닐 테니까 말이죠. 그런 어떤 느낌적인 부분으로 그 어떤 공간에 위치해 있는 다른 차들의 위치를 좀 파악을 해서 이제 보셔야 되고, 룸미러나 그러니까 각종 미러류를 수시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쪽 차로를 변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 미러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이쪽 미러 한번 보고 또 룸미러 한번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오른쪽 룸미러, 저기 사이드 미러도 보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시선을 계속 분산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공간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차단을 할 수가 있다. 지금은 이제 주로 제가 운전석 쪽에서 차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제 방금은 이제 오른쪽으로 차로 변경을 했죠. 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운전석 쪽에서 제가 차로 변경을 할 때 요령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단계를 거쳐서 변경을 했어요. 룸미러를 보고, 사이드 미러를 보고, 자꾸 헷갈리네. 사이드 미러를 보고, 그 다음에 고개를 돌려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매번 내가 차로 변경을 하는 그 순간들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야 되고, 시선 좌우로 이렇게 계속 보고,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이나 차가 별로 없는 이런 도로 주행 상황에서는 사실 시선을 그렇게 분산을 시켜서 주행을 할 필요가 굳이 없이 한 곳에다가 놓고 주행을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지금처럼 이제 차가 많은 상황에서는 시선을 넓게 가져가면서 계속 분산시켜서 여기 좌우, 그 다음에 룸미러 이런 것들을 돌려가면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입니다. 이제 우회전, 좌회전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선을 똑같이 내가 가는 방향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조금 봐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서 이제 사고가 나는, 블랙박스로 본 세상이나 뭐 이제 이런 류의 프로그램에서 보면 사고가 나는 어떤 여러 경우의 수를 이제 보자면, 보통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이제 움직이게 되더라도 그 신호를 위반을 하고 그 교차되는 차로에서 속도를 내 가지고 질주를 하는 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갈 차로만 보느라고 이제 그런 차들의 주행 상황을 제대로 안 보고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 제가 차가 좀 이쪽 차로로 붙어서 오는 바람에 그냥 가속을 해서 앞질러 가는 게 안전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운전을 했고요. 지금처럼 이제 교차되는 그런 지점에서도 마찬가지, 물론 이제 운전이 좀 능숙하게 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운전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다 보면 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가속을 제대로 못하고 머뭇머뭇하다가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역시나 내가 나의 위치를 좌우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 그 시점부터는
좀 과감하게 이렇게 악셀 페달을 밟아가지고 가속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능동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이제 가끔씩은 좀 밟아보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차가 어느 정도 밟았을 때 얼마나 가속이 되는지 이걸 모르고 있으면 제대로 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형적인 지금 초보 운전인 것 같은데, 브레이크를 전혀 안 밟아도 되는 상황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막 밟았는데, 보니까 또 어떤 김여사 한 분이 자기 오로지 갈 방향만 보고 운전을 하시고 있네요. 참. 교통정보를 반영한 새로운 경로가 탐색되었습니다. 영등포를 지나는 경로로 약 변경되었습니다. 5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자, 지금 이제 차량 흐름이 좀 있는 상황인데, 제한 속도 제가 60km. 저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했거든요.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적당한 타이밍에서 이제 끼어들 생각이에요.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신호 위반과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신호 위반과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네, 저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저기서 쭉 오면서 차로 변경을 쭉쭉 해서 우회전까지 이제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마 푸캠에는 그렇게 찍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차로 변경을 하는 그 부분에서는 저기 브레이크를 아마 안 밟았을 거예요. 이제 가속을 하면서 아마 왔을 텐데, 잠시 후 이제 그런 것들이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유독 60km. 내가 좀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하네. 예, 이제 그런 순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로 상황을 뭐랄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이 옆 뒤를 어떤 거울류의 유지를 약간 의지를 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약간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랄까 3인칭 혹은 이 뭐랄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차 밖에서 내 차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 차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고, 아, 이 정도 속도면 끼어들 수가 있을 것 같고, 못 끼어들 것 같으면 이제 그 뒤에는 공간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어느 정도 공간에는 내가 어느 정도 속도로 주행을 하면 브레이크를 안 밟고 가속을 하면서 끼어들 수 있고, 뭐 이런 류의 생각들을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린다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보면서 실제로 제가 앉아서 운전을 하는 어떤 그 위치에서의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행동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제가 이게 말로 표현하는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그러니까 뜻 전달이 제대로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들은 그런 부분인데, 이게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떤 식으로 아마 전달이 될지가, 음성 안내 기능을 사용합니다. 음성 안내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사실 지금 뭐 말 몇 마디 혹은 뭐 한두 시간 만에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방대한 분량을 풀어내다 보니까 너무 두서없게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 내가 비록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있지만 어떤 좌우 전후에 대한 어떤 공간에 대한 그런 지각 능력, 공간에 대해서 지각을 하는 어떤 그 감각은 1인칭 시점만으로 보면서 끝낼 부분이 아니라 약간 차 밖에서 차를 내려다보는 정도, 그런 느낌의 시점에서 모니터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간의 어떤 내 위치, 공간에서의 내 위치를 상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골치 아픈 얘기는 이 정도로 접고, 자, 차로 변경할 때 포인트는 사이드 미러를 먼저 본다. 그 다음에 적정한 거리가 나왔다 싶으면 차로 변경을 하기 전에, 첫 번째가 그거였죠. 사이드 미러를 보고, 물론 보는 게 먼저일 수도 있고 방향지 시등 넣는 게 먼저일 수도 있겠지만, 자, 그 둘은 뭐가 먼저거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내가 차로 변경해야 되겠다라는 순간에 먼저 사이드 미러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방향지 시등을 넣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1번이 자, 그렇게 깜빡이를 켜거나 아니면은 사이드 미러를 본다. 그 다음에 2번이 변경할 차로에 직접적으로 미러를 통해서가 아니고 시선을 돌려서 공간 체크를 한다.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옆 차로에 주행 중인 차와의 거리, 속도 등을 고려를 해서 적절하게 속도를 맞춰서, 무조건적으로 브레이크만 밟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적당히 속도를 맞춰서 감속을 할 수 있으면 필요한 정도만의 감속을 하고, 아니면 가속을 조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가속을 해서 차로 변경을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일상주행에서도 이 레브 매칭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레브 매칭을 사용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은 사람마다의 주행 스타일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산타님 같은 경우에는 레브 매칭을 사용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반클러치로 최대한 부드럽게 이제 기어를 내리거나 그렇게 주행을 하시는 편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반클러치를 가급적이면 출발할 때 말고는 잘 안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레브 매칭이 들어가지 않으면 변속 충격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레브 매칭을 통해서 변속 충격을 없애고 뭐랄까, 빠른 RPM 반응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주행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이 정체가 좀 되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할 때, 이제 저속으로 주행 중에는 제가 기어를 빼고 그냥 브레이크만 밟으면서 속도 컨트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앞차가 가게 되면 다시 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속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거의 주로 2단을 넣게 되는데, 이때 이제 기어가 중립으로 빠져 있는 상태면은 엔진은 아이들링 상태이니까 RPM이 한 750, 800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한 20km? 25km에서 30km 정도를 가고 있다 그러면은 기어를 그냥 바로 놓고 클러치 확 떼버리게 되면 바로 엔진 브레이크가 심하게 걸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때도 기어를 넣거나 넣고 나서 이제 RPM 보정을 하거나, 이게 이제 싱글 클러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혹은 중립 상태에서 그냥 악셀을 한번 밟아서 RPM을 약간 띄워준 다음에 다시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넣어주는, 이건 이제 더블 클러치가 되겠죠. 이렇게 보정을 해서 클러치를 붙여서 변속 충격 없이 주행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제가 더블이나 싱글을 쓰면서 그렇게 RPM 보정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정교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립 상태에서 다시 RPM을 띄우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는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링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RPM을 좀 많이 띄워줘야 되는데,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근데 중립에서 예를 들면은 한 1000rpm 정도를 띄워줘야 된다. 그러면은 악셀을 좀 많이 밟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풀악셀을 밟아도 스포츠카가 아니기 때문에 꾹 밟고 있어야 뭐 한 5000rpm 정도 나올까? 그게 아니면 한번 꾹 끝까지 밟는 걸로 인해 가지고 RPM이 그렇게 생각처럼 많이 뜨질 않더라고요.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RPM 반응이 좀 둔해서 생기는 거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저는 다 왔습니다. 오늘은 뭔가 좀 어떻게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방대하고 이해하기 힘든, 사실 차로 변경이라는 건 일상적으로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 차로 변경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관점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하지만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다 방지를 할 수 있다면 뭐 생각에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모니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이드 미러가 어느 정도 잘 보이는지를 몰라서. 영상이 잘 촬영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